네, 구청무 소장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광물자원공사 중국사무소장 구청무입니다. 다행히 앞에 분들이 시간 내에 발표를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좀 더 여유 있게 발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그 리튬 이온 전지의 생애 주기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리튬 이온 전지에 사용되는 원료 광물에서부터 소재, 그리고 제조, 소비, 그리고 사용 후 폐배터리의 재활용까지 리튬 이온 전지 산업의 전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최근 배터리 시장의 변화, 리튬 이온 전지 생산 및 소비 현황, 그리고 리튬 이온 전지 재활용 산업 동향, 우리의 과제 순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배터리 시장의 변화입니다. 사실 그 전기 자동차가 이제 최근 한 3, 4년 사이에 전기 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리튬이온 전지 산업도 이제 그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리튬이온 전지 산업이 그 최근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그 첫 번째로는 2015년에 있었던 파리 기후 변화 협약과 그리고 최근 배터리 기술 혁신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2015년 12월 파리에서 개최된 기후변화 협약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제 선진국들에게만 부여됐던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그 참가국들 모두에게 그 부여되면서 이제 그 온실가스 감축이 특정 선진국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문제로 인식이 되게 되었고, 그럼에 따라서 이제 세계 주요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각종 정책들을 수립하고 발표하면서 그 전기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세제 혜택 등 같은 지원 정책을 수립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배터리 기술 혁신인데요. 그 전기 자동차 보급이 그동안에 그렇게 획기적으로 많이 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일단 비싸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쉽게 구매를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행 거리가 있기 때문에 자주 충전을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배터리 기술이 이제 많이 개발이 되면서 배터리 용량도 커지고 그에 따라서 주행 거리도 많이 증가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배터리 생산 업체들이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을 하고 그리고 원가 절감을 통해서 배터리 팩의 이제 가격도 많이 하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그 1kWh당 배터리 팩 평균 가격이 한 1,000불 정도 됐었는데 2019년 기준으로는 156불까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에 따르면 2024년경에는 그 $100 이하까지도 하락을 해서 내연기관 자동차랑 유지 비용이 같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최근 이 배터리 생산 업체들과 완성차 업체들의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그 전기 자동차와 리튬 이온 전지 산업이 성장을 하면서 이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배터리를 판매하기 위해서 완성차 업체와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반면에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단가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서 공급선을 다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 원래는 그 주로 파나소닉하고 독점적 거래를 체결을 해서 파나소닉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2019년에 그 테슬라의 최초의 해외 생산 기지이자 상하이의 최대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인 그 상하이 기가 팩토리가 건설이 됐는데요. 여기서 지금 현재 전기차 모델 3가 생산이 되고 있는데 이 모델 3의 저가형 모델에는 그 중국의 그 링더스다이에서 생산하는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고가형 모델에는 LG화학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하이 기가 팩토리에서 내년부터는 그 전기차 SUV인 그 모델 Y를 생산할 예정인데요. 여기에는 지금 현재 LG화학 배터리를 모두 사용하는 것으로 최근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이나 중국, 유럽 등 이제 주요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 현지 생산 기지를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그 닝더스다이 같은 경우에는 독일의 공장을 건설을 해서 배터리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와 합작을 해서 미국 네바다주에 기가팩토리를 건설을 했고, 중국 대련에도 배터리 생산 공장을 건설을 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인 LG화학이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나 헝가리, 미국 등의 현지 공장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한편 전기차 양산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최근에 한 2025년경 되면은 배터리 업체에서만 생산하는 배터리로는 이제 배터리 공급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향후 전기차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완성차 업체들도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BMW 같은 경우에는 독일 미넨에 그 R&D 센터를 설립을 해서 자체 배터리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로드런너 프로젝트라는 것을 통해서 독자적인 배터리 설계와 생산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한중일 3국 간의 한중일 3국의 배터리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2016년 기준으로 해서 한중일 3국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한 71.2%였었는데 올해는 이제 93.8%까지 증가를 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그 시장 점유율이 9.5%에 불과했었는데 올해 34.5%로 급격히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배터리 산업이 그 전통적인 제조업과 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통적인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퍼스트 무버로서 이제 기술 개발을 해서 시장을 개척을 하면 한국이 패스트 팔로워로서 그 기술을 이제 단시간에 획득을 해서 그 시장을 시장 점유율을 확대를 하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매스 프로듀서로서 이제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을 해서 세계 최대 제조국이 되는 그런 형태를 보였었는데요. 배터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이 먼저 기술 개발을 했지만 과감하게 시장 투자를 이제 좀 과감한 투자를 머뭇거리는 사이에 한국과 중국이 기술 개발을 해서 그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산업은 이제 신산업이다 보니까 기업의 투자나 정부 정책 그리고 통상 이슈에 따라서 경쟁 구도가 시시각각 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배터리 산업도 최근에 보면은 약간 반도체 산업하고 비슷한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그 규모의 경제를 확보한 이제 소수의 배터리 업체들이 이제 시장을 독과점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리튬이온 전지의 생산 및 소비 현황입니다. 먼저 리튬이온 전지의 가치 사슬을 살펴보면 양극재나 음극재와 같은 소재를 가지고 2차 전지를 만들고 그 2차 전지를 이제 전기 자동차나 모바일 IT 기기나 뭐 ESS 이런 전방 산업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오른쪽 아래 그림에서 보시면 이 리튬 이온 전지를 만드는 소재들 중에서 양극할 물질과 분리막, 음극재, 전해액이 이제 이 네 가지 소재가 그 생산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어서 리튬 이온 전지의 그 4대 핵심 소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리튬 이온 전지에 들어가는 소재들 중에서는 광물 자원이 이제 양극재나 음극재, 전해질, 케이스 등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드린 이 4대 핵심 소재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극재인데요.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집 전체인 알루미늄 박에 활물질과 도전제, 바인더를 섞어서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양극 활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LCO, NCM, NCA, LMO, LFP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거는 아마 오늘 참가자분들께서 대부분 다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이런 양극재에는 주로 이런 양극 활물질에 들어가는 리튬이나 코발트, 니켈, 뭐 알루미늄, 망간 뭐 이런 것들 광물 외에도
그 도전성을 높여주는 도전제에 흑연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집전체에는 알루미늄이 사용이 됩니다. 다음으로 양극재 시장 동향인데요. 양극재 시장은 2018년 기준으로 해서 한 36만 8천 톤, 91억 불 수준이고요. 주로 벨기에 유미코어나 일본의 스미토모, 니치야, 그다음에 중국의 XTC, 찬샨 이런 데서 생산을 하고 있고, 이런 양극재 중에서 NCM 양극재가 이제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가장 많이 소비되고 있고요. 2025년에는 그 양극재 시장이 한 274만 9천 톤, 296억 불 수준으로 해서 연평균 33.3%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이제 NCM이 기존에 이제 43% 점유했던 게 이제 25년이 되면은 72%까지 점유율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음극재입니다. 음극재는 집전체인 동박에다가 활물질과 도전제, 바인더들을 섞어서 제작을 하는데요. 음극할 물질에는 천연흑연과 인조흑연, 실리콘 등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극할 물질 외에도 이제 집전체에는 구리가 사용이 되고요. 음극재 시장은 2018년 기준으로 해서 한 18만 8천 톤, 18억 불 수준이고요. 아직 현재는 이제 천연흑연과 인조흑연 같은 흑연계 음극재의 시장 점유율이 이제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생산 기업들은 이제 주로 일본이나 중국의 소재 기업들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스코 케미칼에서 이제 흑연 음극재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극재 시장은 향후에 그 2025년에는 이제 135만 8천 톤, 79억 불 수준까지 증가를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 전기차 음극재로는 순도가 높고 이제 균질한 인조흑연과 에너지 밀도가 4배 이상 높은 실리콘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는데, 그 부피 팽창을 해서 이제 부피 팽창에 따른 조직 파괴로 이제 배터리 수명을 단절시키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되고 있고, 아마 이제 기술 개발이 잘 되면 그 워낙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그 실리콘계 음극재의 소비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전해질과 분리막 시장인데요. 전해질은 이제 리튬 이온 전지 안에서 양극과 음극 사이에 이제 리튬 이온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고요. 주요 이제 생산 기업은 이것도 이제 중국이나 일본 소재 기업들에서 많이 생산을 하고 있고, 지금 2025년까지 연평균 한 42% 수요가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 전지용 전해액보다는 앞으로는 이제 중대형 전지용에 들어가는,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시장이 많이 확대될 것이다 보니까 중대형 전지에 들어가는 전해액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분리막은 양극과 음극의 정기적 접촉을 방지를 해주고, 그리고 리튬 이온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공성 필름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2025년까지 연평균 한 38%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분리막에는 이제 그리고 이제 승용차에 많이 들어가는 습식 분리막과 전기버스나 ES에 많이 들어가는 건식 분리막이 있는데, 건식 분리막보다는 습식 분리막의 시장이 많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차세대 2차 전지 기술 개발 동향인데요. 다들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 리튬이온 전지가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주로 폭발이나 화재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화재가 발생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그 불안 요소들을 좀 제거를 하고, 그리고 리튬 배터리의 성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리튬 항전지, 뭐 전고체 전지, 리튬 공기 전지와 같은 그 차세대 전지가 개발이 있습니다. 리튬 항전지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의 금속 대신에 양극과 음극에 이제 황화물을 하고 리튬 금속과 같은 경량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무게당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어서 고용량으로 제조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니켈이나 코발트 같은 그 고가의 금속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제조 원가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전고체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전해질을 기존의 액체 대신에 고체로 대체를 해서 그 높은 안정성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에너지 밀도를 높여서 고용량의 배터리로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튬 공기전지 같은 경우에도 리튬 공기전지 같은 경우는 그 양극에는 산소를 사용하고 음극에 이제 리튬 금속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경량 제조다 보니까 고용량의 배터리를 만들 수가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차세대 전지는 대부분 한 2025년 이후에 상용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 중에서도 LG화학과 삼성 SDI가 이런 차세대 배터리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2025년경에 그 리튬 항전지를 양산할 계획이고, 삼성 SDI는 2027년에 전고체 전지를 양산하는 것을 목표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튬 이온 전지 시장 현황입니다. 리튬 이온 전지는 크게 이제 모바일 IT 기기에 사용되는 소형 전지와 그 전기차나 ESS에 사용되는 중대형 전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2017년 기준으로 해서 시장 규모는 한 187억 불 되고요. 그리고 한 2017년 당시에 보면은 주로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은 소형 전지나 이 ESS용 전지의 그 시장 점유율이 높았었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주로 일본의 파나소닉이나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많이 생산을 했었는데요. 그 오른쪽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올해 이제 들어서는 그 작년까지 4위였던 LG화학이 이제 세계 시장 1위로 이제 올라섰고요. 그리고 삼성 SDI나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해서 이제 2배 이상, 거의 2배 이상 점유율을 확대를 해서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2차 전지 소비 현황인데요. 2차 전지 소비 현황이나 이제 전망들은 앞에 발표자분들도 많이 발표를 해주셨었는데, 가장 이제 다른 좀 이제 기존의 내용과 좀 다른 것을 설명을 드리면, 2차 전지는 그 리튬 이온 전지 외에도 저희 일반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납축 전지나 소형 전지에서 사용되는 니켈 카드뮴 전지, 그리고 니켈 수소 전지, 이런 것들이 이제 2차 전지가, 그런 것들이 2차 전지로 더 있고요. 그리고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 네 가지 2차 전지가 거의 비슷하게 사용이 됐었는데, 2000년대 이제 중반 들어서면서 모바일 IT 기기 보급이 확대되면서 이제 리튬 이온 전지 비중이 점점 증가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2010년 중반부터는 이제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리튬 이온 전지의 점유율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2차 전지 중에서 리튬 이온 전지가 한 80% 정도가 소비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 리튬 이온 전지 내에서는 전기 자동차의 한 60% 정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2차 전지 향후 전망인데요. 앞으로는 뭐 많이 얘기 들으셨겠지만 이제 리튬 이온 전지의 수요량이 급격하게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2차 전지 내에서도 리튬 이온 전지가 한 2017년 기준으로는 한 80% 수준이었는데, 한 2027년이 되면은 한 97에서 98%까지 리튬 이온 전지 소비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리튬 이온 전지 재활용 산업 동향인데요. 일반적으로 리튬, 전기차에 사용되는 리튬 이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초기 용량의 70% 정도가 되면 그 주행 거리도 많이 짧아지고, 그 충전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려서 교체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네, 교체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앞으로 그러면은 이런 폐배터리가 많이 발생을 할 건데, 이 배터리들을 어떻게 처치를 할 것인지가 이제 또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 폐배터리에 대한 재활용 산업이 이제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재활용을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크게 이제 재활용이라는 것은 재사용, 리유즈와 리매뉴팩처링, 리사이클링, 이렇게 세 가지로 세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재사용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의 모바일용 배터리를 다시 이제 모바일용 배터리로 다시 사용하는 것처럼 모양이나 형태를 유지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요. 그 재제조 같은 경우에는 전기 자동차 배터리를 ESS 배터리로 사용을 해서 이제 모양만 물리적인 특성만 변화시키는 것을 재제조라고 하고요. 그리고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그 폐 배터리를 이제 분해한 후에 이제 거기서 금속을 추출해서 하는 것을 이제 재활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전기차 같은 경우에 전기차의 수명은 한 7년에서 10년 정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전기차에 사용하고 나서 이거를 바로 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 ESS용으로 재제조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ESS로 재제조를 하게 되면은 한 3년에서 5년 정도 더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리튬 이온 전지의 수명을 보통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기차 보급이 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가 됐기 때문에 그 한 10년 뒤인 2025년경이 되면은 이제 이 폐배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발생을 해서 이 배터리 재활용 시장도 많이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리튬 이온 전지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분리막과 전해액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런 폐배터리를 재활용할 때 그 배터리 안에 어느 정도 유가금속이 있는지를 지금 계산을 해보면 그 NCM 622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기준으로 해서 100% 다 회수가 된다고 했을 때 1기가와트당 유가금속의 가치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시장 조사 기관인 마켓에서는 2025년이 되면은 재활용 시장 규모가 약 15조 원으로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국내외 주요 재활용 업체 현황인데요. 현재 이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은 아직까지는 전기차에서 나오는 배터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주로 이제 소형 가전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폐배터리들과 그리고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공정 부산물을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폐배터리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폐배터리를 수거에서부터 이 금속 추출까지 전 사이클을 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한국의 성일하이텍, 그리고 벨기에 유니코어, 중국의 거린메이와 링보 브롬프 이 4개 기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세계적인 코발트 가공 업체인 화유 코발트 같은 경우에도 2018년에 배터리 재활용 산업 진출을 선언을 하고 현재 공장을 건설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이 업체들 중에서 그래도 이제 한국 업체인 성일하이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성일하이텍은 2000년에 설립된 재활용 업체인데요. 2007년, 8년 이쯤에 이제 2차 전지 재활용 사업에 진출을 했고요. 그리고 2017년에는 2차 전지 사업을 전담하는 성일하이텍과 그다음에 귀금속 사업을 전담하는 성일하이메탈로 분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말레이시아나 헝가리, 중국 등의 전처리 공장을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전처리 공장을 설립하는 개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이 폐금속 자원만으로는 충분한 원료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재활용 업체들은 주로 이제 해외에서도 폐금속 자원들을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데요.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화재 문제나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운송이 좀 어렵고요. 그리고 바젤협약, 폐기물의 국가 간 운송을 제한하는 바젤협약 등이나 이런 제약을 받기 때문에 폐배터리를 바로 이제
국내로 반입하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들을 현지 이제 전처리 공장에서 해체를 해서 분쇄를 해가지고 메탈 파우더 형태로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국내로 반입을 해서 그 금속을 이제 추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재활용 처리 공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처리 공정은 크게 이제 습식 공정과 건식 플러스 습식 공정으로 나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4개 그 재활용 업체들 중에서 성일하이텍과 중국의 거린메이, 닝보프루프가 이제 이 습식 처리 공정을 적용을 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고, 벨기에 유미코어 같은 경우에는 그 건식 플러스 습식 처리 공정으로 폐배터리를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습식 처리 공정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를 방전을 시킨 다음에 그 해체를 하고 배터리 해체를 한 후에 그리고 파분쇄를 해서 그 파분쇄와 선별 소성 과정을 거쳐서 메탈 파우더를 만들고요. 그리고 건식 공정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전처리 공정 없이 그 폐배터리를 용광로에 녹여서 매트와 슬랙으로 구분을 한 다음에 매트를 파분쇄를 해서 분말 형태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습식 처리 공정을 통해서 전해 채취를 통해서 그 금속들을 회수를 하고, 그리고 결정화 과정을 통해서 황산 니켈이나 황산 코발트, 인산 리튬과 같은 금속 화합물들을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배터리 재활용 산업이 이제 이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이 이제 많이 이슈가 되면서 완성차 업체들이나 배터리 업체 그리고 배터리 소재 업체들도 재활용 사업에 진출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주로 이제 대부분 이제 ESS 쪽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쪽으로 주로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이제 시간 관계상 자세한 설명은 안 드리고 나중에 이 발표 자료를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해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우리의 과제입니다. 2차 전지, 이 리튬 이온 전지 사업, 우리나라 제조업들의 이제 구조적인 문제점이 이 완제품은 세계에서 경쟁력 있는 그 제품을 많이 생산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사용되는 소재나 원료 광물들은 대부분 이제 해외에서 수입하는 구조적인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배터리 산업 역시 똑같은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제조하는 업체들은 지금 현재 이제 세계 시장 점유율이 1위까지 올라왔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소재들은 대부분 이제 일본과 중국에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원료 광물 역시 대부분 이제 해외에서 수입을 해서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튬 이온 전지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공사가 할 역할은 이제 이 원료 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최근 정부의 이제 해외 자원 개발 정책이 공기업 주도에서 이제 민간 기업 주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공사가 해외 자원 개발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원료 광물을 확보를 하는 것은 이제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기존의 이제 해외 자원 개발과 비축을 통한 이제 확보 전략을 주로 만들어서 수립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여기에 이제 최근에 앞으로는 이제 재활용 산업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이 확보 방안을 만들어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해외 자원 개발은 전략 광물 중심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리튬 이온 전지 산업도 그렇고 태양광이나 이런 신산업들이 많이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산업 구조 변화를 반영을 해서 핵심 광물을 선정하고 그에 대한 확보 방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이나 EU, 호주에서는 이렇게 이런 크리티컬 미네랄을 선정을 해서 확보 방안을 만들어서 수입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공사가 산업부 그리고 생산기술연구원과 같이 이런 확보 방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중국 사무소의 역할입니다.
중국 사무소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은 세계 최대의 자원 생산국이자 소비국인데요. 앞서 발표하셨던 분들에서 또 보셨던 바와 같이 리튬 같은 경우는 호주, 칠레 다음으로 많이 생산을 하고 있고, 코발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광산 자체는 없지만 코발트 소재들을 이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에 대한 정보 수집이나 분석을 강화를 앞으로 중국 사무소가 앞으로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중국 정부의 에너지나 자원 산업 관련된 정책들을 분석을 하고 주요 광물 자원의 생산이나 소재 기업들에 대한 정보 수집도 강화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를 해주신 유색금속 협회 외에도 다른 이제 협회들하고 같이 해서 유관기관들과의 교류 협력도 확대를 하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좀 여의치가 않지만 앞으로 이제 상황이 좀 좋아지면은 중국의 기업들과 국내 기업들이 이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 있는 유망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 수집을 해서 민간한테 제공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투자 프로젝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 원료 광물들을 중국을 통해서 확보를 하고 싶어 하시거나 판매를 하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 있으면 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